접촉하다라는 뜻의 영단어 컨택트에 부정의 뜻인 언을 합성한 말 언택트는 사람 간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물건을 구매하는 새로운 소비 경향을 표현하는 신조어인데요. 앞으로는 사람 간의 오프라인 만남이 줄어들고 언택트 사회가 성큼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이미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 같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가 사람 사이의 소통 창구의 역할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짧고 간단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희 이야기 쇼파는 2월 방송 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며 잠시 휴식기에 들어갔었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활을 참 많이 바꾸고 있는데요. 근무 환경의 변화로 재택근무의 증가라든지 화상회의의 증가, 무관중 경기, 무관중 예술, 가정예배, 배달 문화가 더욱 성행해지고요. 얼마 전엔 드라이빙 스루 결혼식을 소개하는 방송을 보기도 했는데요. 이색적이기는 하지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프리드리 리체는 사람의 가치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측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너무 길어지면서 우울해지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언택트한 세상이 주는 편리함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오프라인의 적당한 자극이 늘 필요하지요. 코로나가 바꾼 세상에서도 사람이 그리워지는 이유는 내가 사람을 절실히 원하기 때문이랍니다. 라일락꽃 거리마다 가득 코끝이 아려와 햇살 같은 연인들의 미소 눈부신 날이야. 그래 햇살 탓일까 아지랑이 피는 하루 잠시 감은 눈에 나도 몰래 생각이 나. 봄바람처럼 사랑 날 꽃잎처럼 흔들던 사람 꿈처럼 지난 날들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봄바람처럼 사랑 내 가슴을 또 흔드는 사람 언제나 나에게 그대는 첫 봐도 시작하는 저들 어쩐지 웃음만 그땐 우린 저들 같았을까 떠올려보지만 그래 마냥 좋았어 다시 내겐 없을 만큼 원하지만 어린 얘기인데 웃을 뿐이야. 봄바람처럼 사랑 내 꽃잎처럼 흔들던 사람 꿈처럼 지난 날들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봄바람처럼 사랑 내 가슴을 또 흔드는 사람 언제나 나에게 그대는 봄이야. 찾아와 그 끝을 간지럽히는 그대는 때론 눈물 되기도 하지만 추억은 여전히 날 따스하게 감싸나 단 계절을 또 기다리죠. 봄바람 불어오면 그래 내게 올 줄 알겠어 이제 내 걱정을 하지 마. 봄바람 불어
이문세의 봄바람 함께 들어봤습니다. 요즘 재밌게 보고 있는 KBS2 주말 드라마인데요. 한번 다녀왔습니다. 우울한 주제를 밝고 재밌게 묘사하고 있죠. 그 드라마의 OST 들어보았고요.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시간은 잘도 흘러 어느새 완연한 봄입니다. 5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었죠. 반가우면서도 조심스러웠는데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들을 시작으로 또다시 지역사회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걱정스런 나날입니다. 5월 첫 주 서진님의 행복한 오늘을 시작으로 이야기 쇼파 다시 진행되었는데요.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오늘 이선양의 달콤한 디저트 시즌 6 두 번째 시간은요. 영국의 스콘 이야기입니다. 스콘은 영국의 대표적인 디저트 중 하나로 스콘과 홍차를 마시는 걸 크림티라고도 부르는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티타임을 가지는 영국인들에게 아주 친근한 간식입니다. 밀가루 반죽에 베이킹 소다 또는 베이킹 파우더를 넣어 부풀려 만드는 영국식 퀵 브레드의 일종인데요. 뻑뻑하다 싶을 정도로 촘촘하고 부슬부슬합니다. 퀵 브레드는 반죽하는 시간이나 부푸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베이킹 소다나 베이킹 파우더 등의 화학적 팽창제를 이용하여 빨리 부풀게 하여 만든 빵류를 말해요. 대부분의 비스킷, 머핀, 스콘, 여러 가지 종류의 달거나 신맛이 나는 덩어리 빵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특유의 퍽퍽함과 목막힘, 그리고 간혹 쓴맛과 날 밀가루 맛 때문에 은근 싫어하는 분들도 많은 호불호가 분명한 베이킹 중 하나인 스콘의 어원에는 몇 가지 설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옥스퍼드 사전, 메림 웹스턴 사전 등 몇몇 사전에서는 스콘이 중세 네덜란드어 깨끗한, 순수하다라는 뜻의 스콘과 빵이라는 보르트가 결합된 질 좋은 빵이라는 뜻의 스콘 보르트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설에 따르면 질 좋은 빵을 의미하는 중세 저지 독일어 슌브르트, 형태가 불분명한 덩어리를 의미하는 게이러, 수곤 등이 스콘이라는 이름의 탄생의 기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설은 스코틀랜드 왕국의 중심지로 스코틀랜드 군주의 즉위식이 열렸던 지역인 스콘이라는 지명에서 영국식 킥브레드의 이름이 비롯되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스콘은 잉글랜드 북부에서는 스칸, 잉글랜드 남부에서는 스콘으로 발음하지요. 잠시 또 음악 한 곡 듣고 가요. My mind, and in my dreams I've kissed your lips 1,000 times. I sometimes see you pass outside my door. Hello, is it me you're looking for? I can see it in your eyes, I can see it in your smile. You're all I've ever wanted, and my arms are open wide, 'cause you know just what to say, and you know just what to do. I want to tell you so much, I love you.
time and time again how much I care. Sometimes I feel my heart will overflow. Hello, I've just got to let you know, 'cause I wonder where you are, and I wonder what you do. Are you somewhere feeling lonely, or is someone loving you? Tell me how to win your heart, for I haven't got a clue. But let me start by saying I love you. 아시아권에서 유독 인기가 많은 재즈싱어 시모네 코프메이어의 감미로운 헬로우였습니다. 다시 스콘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스콘의 기원과 유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스코틀랜드에서 기류와 버터밀크를 넣고 만든 퀵브레드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지금의 스콘과 달리 납작하면서 두툼한 두께가 특징인 이 킥브레드는 반죽을 크고 둥글게 성형해서 그리들에 올려 구운 후에 4조각이나 6조각으로 잘라 먹었답니다. 오늘날의 스콘이 등장하는 최초의 기록은 1513년에 스코틀랜드 시인이 쓴 글에서라고 알려져 있으며 스콘이 지금과 비슷한 모양을 갖추게 된 것은 이보다 한참 뒤인 19세기의 일입니다. 스콘은 19세기 중반에 상업적으로 본격 생산되었고 베이킹 파우더와 베이킹 소다 덕분에 두툼한 두께를 갖게 되었죠. 1855년부터 가정용 가스 오븐이 대중화되면서 오븐이 그리드를 대체해야 하게 되었으며 사람들은 반죽을 덩어리째 오븐에 넣는 대신 원하는 크기로 미리 분할하여 굽기 시작했고 귀리 대신 밀가루로 스콘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중반은 스콘의 역사에서 또 다른 의미를 지니는 시기인데요. 7대 베드포드 공작 부인 안나 마리아 스터놈은 점심 식사 후부터 저녁 식사 전까지 이어지는 긴 오후에 출출함을 느꼈습니다. 41년 어느 날 오후에 그녀는 하인에게 출출함을 달래 차와 다과를 준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때 다과상에 올라온 간식거리 중 하나가 스콘이었죠. 오후의 상차림이 마음에 든 공작 부인은 오후에 친구들을 초대하여 차와 다과를 즐기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유명한 애프터눈 티의 시초라고 합니다. 이러한 식사 관행이 영국 귀족들 사이에 사교적인 행사가 되었는데요.
이후 기부인들의 애프터눈티의 문화를 중산층이 모방하기 시작했고 산업혁명 시기에는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티브레이크를 시행할 정도로 차는 온 계층에 퍼져나가 영국인들의 일상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애프터눈티의 열풍에 힘입어 스콘은 애프터눈티의 구성 메뉴로 유명세를 얻는 한편 홍차와 함께하는 빵으로 자리매김합니다. 고급스러운 테이블 린넨, 도자기 접시, 은찻잔을 공들여 배치하고 오후 3시와 5시 사이에 지인을 초대해 즐기는 애프터눈티는 시간이 흘러 현지인보다는 영국을 찾는 관광객이 즐겨 찾는 영국의 대표 음식 문화가 되었습니다. 스콘의 종류는 크게 달콤한 맛과 짭조름한 맛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종류에 관계없이 단맛이나 짠맛은 스콘과 곁들여 먹는 과일잼, 클로티드 크림의 맛을 상쇄할 정도로 강하지 않은 것이 정석이며 각각의 맛에 어울리는 부재료를 첨가하기도 합니다. 달콤한 스콘에는 건포도, 크림베리, 대추야자 말린 것, 당절임 과피, 당절임 체리, 초콜릿 등을 넣어 단맛을 더하는가 하면 도넛처럼 표면에 그레이즈나 프로스팅을 입혀 달콤함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짭짤한 스콘에는 양파, 마늘, 치즈, 베이컨, 딜 등을 넣어 맛과 향을 북돋우기도 하지요. 스코틀랜드에서는 감자, 밀가루, 버터, 소금으로 만든 반죽을 그리들에서 구워 짭조름한 포테이토 스콘을 만드는데요. 포테이토 스콘은 테티 스콘이라고도 부르며 두툼한 스콘과 달리 팬케이크처럼 납작합니다. 아일랜드에서는 밀가루, 베이킹소다, 소금, 샤워밀크 또는 버터밀크로 원판 모양의 반죽을 만들고 그리들에서 구워 소다팔이라는 짭조름한 스콘을 만들어 먹습니다. 소다팔 역시 포테이토 스콘처럼 납작한데요. 포테이토 스콘과 소다팔은 오븐이 아닌 그리들에서 굽는다는 점, 팬케이크처럼 납작하다는 점에서 스콘의 원형으로 알려진 스코틀랜드의 귀리 킥브레이드와 비슷합니다. 스콘은 재료뿐 아니라 모양도 다양한데 삼각형 혹은 부채꼴, 사각형, 육각형, 원형 등 만드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여러 형태로 만듭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되는 스콘은 대부분 원형이나 육각형입니다. 영국에서는 베이커리 식료품점, 슈퍼마켓 어디를 가더라도 스콘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대손손 내려온 가족의 스콘 레시피로 직접 만들어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콘은 까다롭지 않게 만들 수 있는데요. 먼저 밀가루와 베이킹 파우더를 고루 섞고요. 실온에서 부드러워진 버터를 밀가루 혼합물에 비비듯이 섞습니다. 밀가루 혼합물이 버터와 뭉쳐 스크램블 에그처럼 부슬부슬 덩어리로 변하면 설탕과 우유를 넣고 섞습니다. 부드러워진 반죽을 하나로 뭉치고 2cm 두께로 민 다음 틀을 사용하여 반죽을 찍어내고 윗면에 계란을 펴 바른 후 220도로 예열한 오븐에서 15분간 굽습니다. 구운 스콘은 높이가 2배가량으로 부풀고 윗면은 계란 코팅 덕분에 먹음직스러운 황금빛을 띠는데요. 기본 레시피 외에 건포도, 크림베리, 대추야자 말린 것, 당절임 체리, 초콜릿과 같이 달콤한 재료나 양파, 마늘, 치즈, 베이컨, 허브 등 여러 가지 스콘에 어울리는 재료를 넣고 반죽하여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단맛 또는 짠맛이 살짝 느껴지는 스콘에 과일잼, 클로티드 크림을 듬뿍 얹고 일반적으로 홍차와 곁들여 먹는데요. 홍차는 뻑뻑하다 싶을 정도로 촘촘하고 부슬부슬한 식감의 스콘과
잘 어울리는 음료입니다. 가장 맛있는 스콘은 갓 구운 스콘이라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버터나 크림을 얹었을 때 버터, 크림이 살짝 녹을 정도로 온기를 간직하고 있는 스콘을 높게 평가하지요. 빨간 딸기잼과 상아색 클로티드 크림은 스콘과 함께 먹는 단짝이라고 할 정도로 잘 어울리는 재료인데요. 따끈따끈한 스콘 위에 잼과 크림을 듬뿍 올리면 담백한 스콘, 달콤한 잼, 고소한 크림이 잘 어우러집니다. 재미있는 것은 영국에서는 잼과 크림을 얹는 순서가 심각한 토론의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딸기잼을 비롯한 과일잼, 클로티드 크림을 스콘 홍차와 함께 즐기는 크림티의 본고장을 자처하는 코널과 데본에서는 잼이 먼저냐, 크림이 먼저냐를 주제로 긴 자존심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코널에서는 잼, 데본에서는 크림을 먼저 얹는 방식이 정통이라고 주장한다네요. 과일잼과 클로티드 크림 대신 버터나 레몬 커트를 스콘에 발라 먹기도 하는데 버터는 스콘의 고소한 맛을 더하고 커스터드 크림과 유사한 질감의 레몬 커드는 이름에서 짐작 가능하듯 레몬 맛이 두드러지므로 스콘의 상큼한 맛을 더하지요. 그러나 잼이나 크림, 버터, 커드보다 스콘에 더 어울리는 것은 홍차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뜻한 홍차를 곁들이면 퍽퍽하다 싶을 정도인 식감인 스콘을 부드럽게 목으로 넘길 수 있지요. 스콘을 반으로 갈라서 그냥 먹으면 별 맛이 나지 않는 클로티드 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딸기잼을 듬뿍 올려 먹는 그 맛은 참 맛있습니다. 지금까지 스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마지막 곡으로 볼빨간 사춘기, 나만 봄 준비해 보았습니다. 거기까지 해. 너 다가가면 나 정신 못 차려. 안 돼, 그만해. 꽃은 넣어둬. 그냥 좀 바람이 불긴 하죠. 왜 그럴까 사람들은 그냥 본 기운이 좋아. 눈치 없이 밖을 나가는 걸까.
안고 싶어 내 맘을 이제 말하고 싶어 무엇보다 필요 없어 나는 내 곁에 있고 싶어 딱 붙어서 봄이 지나갈 때까지 다른 사람 다 사라져라 난 한번 나는 나의 삶을,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기대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고, 당신도 나의 기대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이 세상에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나는 나일 뿐입니다. 게슈탈트 치료의 창시자인 심리학자 프리츠 펄츠는 위의 기도문을 통해 자기 지지를 바탕으로 자신을 신뢰하고 책임지고 살아갈 것을 강조하였으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새로운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만일 내가 내 일만 하고 당신은 당신 일만 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잃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나는 당신의 기대에 맞춰 살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독특한 존재로 확인시켜주기 위해 그리고 나도 당신으로부터 그런 존재로 확인받기 위해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관계 속에서만 서로 온전히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는 쉽지 않죠? 기대 때문이겠죠. 감염로가 명확하지 않은 3차 감염이 잇따라 지역사회로 확산되며 방역에 비상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요즘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려 깊은 시간을 가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디저트를 즐기는 방법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작은 디저트로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여유로운 시간을 느끼는 감정은 비슷할 것 같은데요. 가까이 있는 소중한 분들과의 관계 맺음이 따뜻하고 여유로움으로 함께하는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달콤한 디저트 시즌 6 두 번째 시간으로 영국의 스콘 이야기로 꾸며봤습니다. 오늘만큼은 내 몸을 위하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녹음 및 연출의 박용록, 대본 및 진행의 선양, 그리고 제작의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